안녕하세요. 장난감 개발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NGUI에서 사용하고 있는 UI 라벨에 대한 속성을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UI 라벨에서 다양한 속성들을 가지고 이 텍스트를 이용해서 글자들을 한번 출력해보는 결과값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어, UI 라벨 안에 있는 요 폰트나 그리고 텍스트 그리고 오버플로우, 얼라이먼트, 그라디언트, 이펙트 등등 몇 가지에 있는 속성들이 지금 옵션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니티 안에서 저는 게임 오브젝트를 라벨 스크립트, UI 라벨 스크립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텍스트는 저희가 내가 입력할 값들을 이제 텍스트 안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녀석이 한 가지 좀 특성이 있어요. 한글을 좀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이 잘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한글 형태로 입력이 됐는데 얘가 어떤 때는 입력이 되고 어떤 때는 입력이 안 되다가 갑자기 영문으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여기다가 작성을 하면 내가 원하는 나는 한글을 쓰고 싶어. 나는 한글을 쓰고 싶어 라고 해도 이 결과가 지금 되게 엉뚱한 값으로 나오게 되죠. 이거를 다 지우시고요. 메모장에다가 글자를 적어줍니다. 나는 한글을 쓰고 싶어요 라고 작성을 해서 쭉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텍스트에다가 붙여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 한글을 작성을 해야 된다 하시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 메모장을 사용을 해서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오버플로우가 있고 위쪽에 폰트 사이즈가 있네요. 사이즈는 말 그대로 글자 크기예요. 그래서 글자 크기나 사이즈를 좀 더 작게, 크게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고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어, 문서에서 볼 수 있는 볼드나 아니면 이탈릭체 아니면 볼드 형태의 이탈릭체라고 이제 조그마한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한번 볼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속성까지 정해졌고 이 오버플로우가 있는데 이 오버플로우가 뭐냐? 여기에 쉐어링크 콘텐츠라고 적혀 있는데 일단 얘부터 볼게요. 여기에다가 지금 보게 되면 현재 사이즈만큼의 해당되는 콘텐츠 크기만큼 안에 지금 제가 써 있는 글자들이 딱 박혀 있네요. 근데 이 상태에서 글자를 더 한번 추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 글자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사이즈만큼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폰트 사이즈 50으로 기준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글자 형태는 폰트 사이즈가 50으로 이제 지정을 해놓고 텍스트를 값을 입력을 했는데 이 사이즈 안에 있는 값 이제 텍스트 개수보다 이제 더 늘어나게 되면 이제 글자 폰트 사이즈가 50 크기보다 좀 더 작은 글자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를 내가 더 많이 쓰고 싶은데 폰트 사이즈가
폰트 사이즈 50으로 정해놓고 정말 많은 글자들을 추가하고 싶을 때 이 오버플로우 형태로 시어랭크 콘텐츠로 사용을 하게 되면 폰트 사이즈가 나중 가면 더 작아지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형태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젯이라고 있습니다. 이 위젯을 사이즈를 정해 줘야 됩니다.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를 좀 더 크게 할 경우에 늘어났네요. 이렇게 하면 점점 작아지고 이 박스를 늘리게 되면 내가 폰트 사이즈 50에 해당되는 글자를 화면 전체에 다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이즈는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x, y 값을 조정을 해서 세로를 좀 더 늘리고 싶다 하면 여기 위젯에 있는 사이즈 값을 움직여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얼라인먼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토매틱인데, 자, 일단 보기 위해서 사이즈를 조금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웠습니다.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숫자를 입력을 할 때마다 가운데 기준으로 숫자가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레프트로 한번 바꿔서 하게 되면 이제 왼쪽 정렬로 해서 글자가 추가가 되겠죠. 반대로 오른쪽 정렬로 하게 되면 숫자가 나타나게 되겠고요. 센터도 동일한 방법으로 오토매틱처럼 비슷하게. 그래서 스코어나 해당되는 글자 텍스트를 입력할 때는 되도록이면 저는 이 쉐어랭크 콘텐츠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이 형태가 가장 낫고요. 그래서 레프트나 라이트 형태로 정렬을 해놓은 다음에 주로 사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클램프 콘텐츠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램프 콘텐츠는 뭐냐? 오토매틱으로 해서 사이즈를 조금 한번 줄여볼게요. 이 정도 해서 아까 글자 입력했었던 거를 다시 이제 붙여넣기를 해서 보게 되면 아까 전에는 쉐어랭크 콘텐츠는 글자가 전체가 다 보였는데 클램프는 쓰고 싶어요. 글자 더 추가까지만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가 이제 절삭이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해당되는 콘텐츠 위젯 크기에 맞게끔 보여주고 해당되는 나머지 부분들은 삭제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글자들을 보고 싶을 때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안 보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가진다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 리사이즈 프릴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참 좀 독특한 게 한 줄로 해서 현재 내가 썼던 그 글자들의 길이를 전부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늘어나요. 한 줄로.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개행을 시켜버리면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최대 길이가
어, 가, 가장 예, 길게 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리사이즈 헤이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많이 늘어났네요. 얘를 다시 500으로 저장해서 크기를 지정하게 되면 얘는 딱 내가 어느 정도 넓이를 정해 놨으면 나머지 글자들은 타 위로 올려라 해서 여기에서 글자를 추가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내가 게임상에서 대화를 하거나 캐릭터와 캐릭터 간의 대화를 하거나 해당되는 글자로 텍스트를 표현하고 싶을 때, 대화하는 텍스트를 표현하고 싶을 때 말풍선으로 이러한 형태를 나타낼 때는 지금 리사이즈 헤이트로 오버플로우 값을 잡아주고 글자 문장을 좀 더 표현을 한 글자 한 글자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좀 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리사이즈 헤이트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과정인데 여기에 뭐 다시 기본값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누르게 되면 해당되는 흰 색깔의 색상을 덮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뭐 강렬하게 저는 초록 색깔로 쓰고 그리고 마지막 버텀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포토샵처럼 이렇게 기울기를 각도를 나타내서 뭐 80도, 90도, 180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음영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옵션은 없고 단순히 탑과 버텀 정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섀도우는 말 그대로 그림자를 나타내고 싶을 때 이러한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XY 값만 고쳐서 네,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음영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간격을 조금씩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아래가 나타낼 때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펙트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러 틴트인데 이거는 한 가지 팁인데 그라디언트를 사용을 하지 않고 여기에 아웃라인도 있습니다. 일단 논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흰 색깔로 기본값을 잡게 되면 가장 기본 베이스는 흰색이죠. 여기서 뭐 내가 10초가 남았을 때 10초 남았습니다 라는 값을 글자의 텍스트로 띄우고 해당되는 컬러 틴트 값을 조금 빨간색으로 주고 싶다, 강조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것 또한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조금 더 입체감이 있는 글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컬러 옵션은 이제 스크립트 상으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상에서는 색깔만 딱 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뭐 그라디언트 값도 조정을 따로 가능하고 컬러 틴트도 따로 이제 조정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폰트 사이즈하고 텍스트 그리고 오버플로우, 얼라이먼트 그리고 간단하게 그라디언트나 이펙트 값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고 글자 간격도 여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보셨고요. 이번에 폰트 UI 라벨에 있는 속성을 한번 알아봤습니다.